안녕하세요.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영규입니다. 생각의 틀 깨기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창조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나이지리아의 윌레 소잉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성은 구속의 반대말이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피터 드러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우리가 1959년도, 1950년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육체 노동자가 사는 그 시대에 피터 드러커는 1959년에 지식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불과 50년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20세기 말이 되면 미국 전체 노동력 가운데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육체 노동자는 교육을 받아서, 육체 노동자는 학습에 의해서, 육체 노동자는 지식을 쌓아서 지식 노동자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 육체 노동자는 되게 쉽게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지식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지식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 지식의 구성 요소는 또한 무엇일까?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식시대가 예견되었습니다. 왜냐? 경쟁이 심한 세계가 지식사회는 분명히 될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예견했습니다. 왜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 때문에 누구나 다 박사들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국가는 사라지고 무시한 국가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지식의 사회는 조직의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 노동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힘이 센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좋아하는 저는 이제 다음 세대는 육체 노동자, 지식 근로자를 넘어서서 이 다음 세대는 창의 근로자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왜냐? 육체 노동자는 학습에 의해서 지식 노동자로 올라섰죠. 이제 지식 노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인 창의 근로자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합니다. 창의 근로자 시대가 되면 모든 부와 권력은 지식 노동자에서 창의 근로자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왜냐? 지식 근로자 시대는 붕어빵식 교육이었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나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 그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이가 성공했던 것을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창의 근로자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언합니다. 기계화되고 획일화되고 그리고 똑같은 상식을 가진 이 사람들, 거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창의 근로자 시대는 살아남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조직은 개인의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1인 기업이 더 많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창의 근로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기라는 강의 시리즈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 거기에서 뭔가를 깨치고 느끼고 모방하고 창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식 노동자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영화 배우가 대본을 보는 순간 그 대본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박중훈이 어느 날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대본을 받아서 쭉 보는데 박중훈은 너무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더래요. 왜냐? 내가 맡고 있는 계획 장군이라는 역할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랍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내가 주인공을 할 텐데 대본을 아무리 봐도 계백의 역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갔습니다. 박중훈이라는 배우는 생각했습니다. 왜 전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왜 계백은 가족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는가?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 계백 역할을 맡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영화 타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오라는 영화에 보면 안성기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소방관 대장으로 나오는데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안성기가 소방관에서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나물이 가져갔었던 이 책을 감독은 왜 손에 들게 했을까요? 불과 영화 속에서는 2초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일하는가?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창조한다. 내가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중훈의 말처럼 대본을 보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새롭게 보는 듯, 그리고 어떻게 창의성에 접근하고 어떻게 안성기처럼 왜 일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수많은 것을 아니면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작은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생각해내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식근로자에서 창의근로자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는 말했습니다. 최선이란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때 쓰는 말이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은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배우들보다,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 개그맨들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감동시키는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대의 창의 근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